3월 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6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혁신적인 스마트폰, 눈을 뗄 수 없는 인공지능 기기들, 언론의 카메라는 모두 그 화려한 껍데기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뜬 축제의 장 한구석에서 삼성전자는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발표를 하나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그저 지루한 기업 전략이려니 하고 하품을 하며 스쳐 지나간 단 한 줄의 문장. 그 발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AI 자율성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강화 전략.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예리하게 상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버넌스. 참 딱딱하고 재미없는 단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통제하고 감독하는 관리 체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단어의 조합이 사실은 인류의 산업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백기투항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 밑바닥에는 아주 오만한 착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전원 스위치를 켤 수 있으니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전원을 끌 수도 있다. 자신이 창조한 것은 영원히 자신의 발밑에서 통제될 것이라는 그 알량한 믿음 말입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공장에서 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자재 입고부터 불량품 검수, 생산 계획까지 전부 에이전틱 AI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무인 공장을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삼성은 왜 다급하게 거버넌스, 즉 통제 장치라는 방패를 꺼내 들어야만 했을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으슥한 산골짜기에 아주 크고 멋진 저택을 지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사나운 경비견을 한 마리 입양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녀석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앉아, 기다려, 물어 같은 명령을 오차없이 수행했습니다. 알아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고 집을 지키니 여러분은 밤마다 두 다리를 뻗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온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경비견이 훌쩍 자라 집채만 한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둘째치고 녀석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의 온도를 바꾸고 심지어 주인이 외출하려는 길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녀석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바깥은 위험하니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을 통제한다. 이때 여러분이 쥐고 있는 얄은 가죽 목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녀석이 번뜩이는 눈으로 주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사냥감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웃들에게 우리 집게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서둘러 가장 두꺼운 쇠사슬을 주문하고 녀석을 가둘 완벽한 철창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이 말하는 거버넌스 강화가 바로 그 두꺼운 쇠사슬이자 철창입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는 20년 차 시스템 관리자 최 부장의 시선으로 들어가 보죠. 최 부장은 이제껏 공장의 모든 이상 신호를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며 수동으로 라인을 세울지 말지 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AI 자율 공장이 도입된 이후 화면에 뜨는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I는 0.001초 만에 나노미터 단위의 결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라인의 가동 속도를 늦추거나 부품을 우회시킵니다. 어느 날 최 부장은 AI의 결정이 틀렸다고 직감하고 시스템을 멈추려 비상 정지 버튼에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만약 내 직관이 틀렸고 AI에 미친 듯한 연산 결과가 맞았다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천억 원의 웨이퍼가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최 부장은 손을 거둡니다. 인간이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이죠. 삼성 경영진 역시 이 서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 기업의 흔해 빠진 윤리 강령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매출 300조 원, 27만 명의 엘리트를 거느린 거대한 자본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최초로 내뱉은 비명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이제는 인간이 옆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제어해야 할 만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자율성을 얻어버렸다. 창조주 스스로가 피조물에 대한 완벽한 통제 불능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딜레마는 삼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한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의 천재들 역시 똑같은 식은땀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돕는 단계는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공장 전체를 지배하고 지휘하는 절대 권력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코노믹 뷰 시청자분들은 아주 예리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통제조차 완벽히 장담할 수 없는, 오히려 위험천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거대한 지능의 괴물에게 삼성은 도대체 왜 반도체 공장이라는 회사의 심장부를 통째로 내어주려는 걸까요? 단지 직원들 인건비를 푼돈처럼 아끼거나 불량률을 몇 % 줄이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이런 회사 전체의 명운을 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이 피를 흘리며 맹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화성이나 평택의 공장 하나를 넘어 전 세계 모든 공장의 숨통을 쥐어짜는 절대 반지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이 통제 불능의 위험,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맹견을 키우는 공포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인 공장을 만드는 진짜 목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공장 직원들의 월급 몇 푼을 아끼거나 반도체 불량률을 1에서 2% 줄이기 위해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순진한 도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거대 자본의 움직임 이면에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탐욕스러운 지배욕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삼성은 이 완벽한 AI 자율공장이라는 괴물을 반도체 공장단 하나에만 가둬두고 끝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3월 1일 발표문의 행간을 아주 유심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하면 소름 돋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이 무인화 시스템을 글로벌 생산 거점 전반으로 쫙 확대하겠다는 폭력적인 선언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경기도에 있는 한국 공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들이 발을 딛는 모든 땅에 이 통제망을 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단계 더 깊고 서늘한 심연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삼성이 그저 자기네 공장 하나를 똑똑한 기계로 싹 바꾸는 것과 아예 공장을 알아서 굴려주는 AI 플랫폼 자체를 전 세계 다른 기업들에게 파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LG전자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제품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잘 돌린다는 LG전자는 자신들이 공장을 스마트하게 돌리던 그 피와 땀이 섞인 노하우, 즉 AI 팩토리 솔루션을 이미 외부 기업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시스템을 깔아주고 컨설팅을 해주며 2030년까지 조 단위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아주 치밀하게 세워둔 상태죠. 그러나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의 진짜 목표는 그보다 훨씬 아찔할 정도로 더 큽니다. 삼성은 남의 공장을 대신 지어주고 일회성 컨설팅 비용이나 몇 푼 받는 하청업체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하에서 은밀하게 설계 중인 이 완벽한 AI 플랫폼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 순간 삼성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범하고 성실한 반도체 제조사가 아니게 됩니다. 삼성은 전 세계 모든 제조업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그들의 뇌를 조종하는 운영체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이고 무서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은 지금 댁에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를 쓰십니까? 아니면 맥OS를 쓰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컴퓨터를 샀든 밤을 새워 엑셀 문서를 작성하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우든 결국 어느 쪽을 쓰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깔아놓은 보이지 않는 판 위에서 놀며 그들에게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의존성 주입입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판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운영체제를 장악한 자가 그 위에 모든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쓸어가 버리는 구조입니다. 삼성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공장의 윈도우가 되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의 2030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건비에 짓눌리던 김 대표는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여준다는 삼성의 AI 플랫폼을 공장에 도입합니다. 초기에는 환상적입니다. 불량률은 제로에 수렴하고 AI가 밤새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분석해 완벽한 타이밍에 발주를 넣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이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기뻐하며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김 대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AI가 내리는 수천만 개의 복잡한 판단을 인간의 뇌로는 검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사장이 아니라 삼성이 깔아놓은 거대한 뇌신경망에 연결된 하나의 말초신경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삼성이 어느 날 플랫폼 사용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김 대표는 순순히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는 순간 공장의 모든 기계는 그 즉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세계의 모든 제조 공장이 삼성의 AI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날, 바로 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늘한 절대 권력의 날이 오면 삼성은 땀 흘려가며 불량률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반도체를 직접 팔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김 대표와 같은 전 세계의 모든 기업에게서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마시듯 아주 당연하고 폭력적으로 플랫폼 사용료를 뜯어내면 됩니다. 반도체 몇 개를 깎아서 파는 이익률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의 공장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빨아먹는 거대한 지배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스스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를 집어삼키면서까지 이 무인 공장을 기어코 2030년에 완성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삼성의 3월 1일 발표가 세상에 던져진 그 서늘한 밤, 이 완벽하고 거대한 통제망의 도면을 받아 건너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패권을 향해 무서운 집념을 불태우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 추격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고 집요합니다. 미국의 그 촘촘하고 숨막히는 제재 폭격 속에서도 SMIC나 화웨이 하이실리콘 같은 기업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악착같이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 한 구석에서 수면 부족으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낡은 장비를 개조하고 있는 수석 엔지니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14억 인구의 자본과 인내 전술을 갈아 넣으면 언젠가는 거인 삼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광기 어린 희망에 취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그들은 아주 원초적이고 무자비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격 공세라는 피 묻은 칼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는 최근 삼성보다 무려 30%나 후려친 가격으로 시장의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을 등에 업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시장을 장악하려는 다크 심리학의 전형적인 출혈 강요 전략이죠. 최고급 첨단 시장은 아닐지라도 중저가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삼성을 턱 밑까지 파고들며 맹렬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러분이 삼성의 뇌, 브레인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쫓아오는 추격자를 따돌려야 할 때 가장 멍청한 짓은 같이 진흙탕에 구르며 칼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똑같이 피 튀기는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결국 공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삼성이 선택한 전략은 추격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닿을 수도 없는 절벽 위신의 영역으로 아예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한 손끝과 땀방울이 만드는 반도체의 시대를 끝내고 절대 지치지 않고 감정도 없는 완벽한 AI가 창조해내는 반도체의 시대로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수만 명의 인간을 갈아 넣어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품질과 수율의 격차. 그것을 중국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기 전에 단 4년 안에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잔혹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추격전에서 중국의 목을 옥죄는 거대하고 투명한 밧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입니다. 삼성이 설계하는 완벽한 AI 자율 공장이 괴물처럼 돌아가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최첨단 노광 장비와 초정밀 설비들이 심장처럼 박혀 있어야 합니다. 전의 전쟁에서 삼성은 돈만 쥐어주면 이 장비들을 얼마든지 싹쓸이해 올 수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원한다면 살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싸들고 가방을 흔들어대도 이 장비를 단 한 대도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장비의 반입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2030년의 잔인한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의 무인 공장에서 거대한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연산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칩을 무한대로 토해내고 있을 때, 그때 중국은 도대체 어느 시궁창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필수 장비조차 구하지 못한 채 텅 빈 공장에서 2, 3세대나 뒤처진 낡아빠진 공정으로 힘겹게 모래성을 쌓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정치와 제재로 쌓아올린 견고한 물리적 장벽, 그리고 삼성이 AI라는 괴물에 올라타며 벌려놓은 아득한 기술적 격차. 이 두 개의 거대하고도 잔인한 해자가 2030년에 동시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관에 갇힌 채 서서히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 전쟁이란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국가의 10년 뒤 미래를 도륙내는 가장 지독한 사륙전입니다. 자, 이제 국가 간의 무시무시한 패권 전쟁과 지배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우리 이코노믹 뷰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 즉 가장 현실적이고 잔인한 돈과 생존의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을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지 부조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은행에 얌전히 누워있는 예금, 꼬박꼬박 붙고 있는 퇴직연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따뜻한 착각 말입니다. 먼저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어떤 주식을 사시라고 종목을 찍어드리는 얄팍한 투자 권유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삼성이 쏘아올린 이 통제불능의 무인공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도대체 누구의 피를 빨아먹고 누구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지 그 사륙과 축제의 큰 그림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서 탐욕스럽게 축배를 들게 될 폭발적으로 성장할 세 가지 포식자 그룹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업용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삼성이 공장에서 사람의 뇌를 도려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수만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정밀 분석하고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인간보다 먼저 예측하며 낭비 없이 공정을 쥐어짜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삼성이 2030년을 향해 AI 자율공장이라는 거대한 몸집을 불려나갈수록 그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무섭게 팽창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의 두뇌인 거대 AI가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빠르게 판단을 내리며 명령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를 깎고 조립하는 기계들의 팔다리가 과거 인간 시절의 속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빛의 속도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됩니다. 에이전틱 AI의 그 무자비한 판단 속도를 감당하려면 기계 장비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소름 끼치게 빨라져야만 합니다. 이들에게는 삼성이 강제로 열어젖힌 거대한 노다지판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 포식자,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무인 공장 하나에서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이것을 인간의 뇌를 대신해 처리하고 학습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 즉 무한한 전력과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3월 1일 삼성의 발표를 듣고 저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두뇌를 만들려면 엔비디아가 파는 심장이 산더미처럼 필요하니까요. 그들은 이 전쟁의 가장 완벽한 무기상입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게 돈이 몰리고 누군가 삼페인을 터뜨리는 곳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차갑고 잔인한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거대한 거목 아래서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공장의 인력을 대주던 인력 파견업체들, 공장 라인의 일부를 하청받아 운영하던 도급업체들, 그리고 그 수십만 공장 노동자들의 지갑에서 쏟아져 나오는 월급으로 밥집을 하고 학원을 열고 부동산을 돌리며 생태계를 유지해온 제조업 중심의 지방경제권, 삼성협력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소기업들의 사장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들 중 상당수는 AI라는 보이지 않는 사신으로부터 아주 가혹하고 차가운 구조조정이라는 사형 선고를 맨몸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공장 주변의 거리는 결국 돈도 함께 말라붙는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다크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은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당장 내 살갗이 타들어가지 않으니 그저 가만히 앉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발밑으로 아주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파도 위에 서핑보드를 타고 올라타 새로운 불을 거머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서 있는 모래사장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눈을 감은 채 파도의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을 것인지 그 생존과 파멸의 선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읽어내고 어떤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길고 서늘했던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오래되고 단단한 맹신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니까 삼성이 전 세계 공장의 윈도우가 되고 돈을 쓸어 담으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다 같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아주 따뜻하고 희망적인 착각이죠. 다크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유된 운명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거대 자본이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의 껍질을 깨고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삼성이 2030년에 완성할 그 무인 공장 안에는 여러분의 일자리도 여러분 자녀의 책상도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람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직장을 잃는다는 1차원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달 국가에 내던 소득세와 소비세가 정부 창고에서 연기처럼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이 퇴근길에 들르던 삼겹살집, 아이들을 보내던 학원, 대출을 내서 산 아파트 주변의 상권. 이 모든 지역 경제가 핏기가 가시듯 차갑게 식어가는 연쇄 붕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계는 회식하지 않고 로봇은 옷을 사입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세 가지를 처절하게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AI를 다룰 줄 아는 최상위 포식자를 당장 길러내야 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평범한 인간이 쫓겨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무서운 에이전틱 AI를 맨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극소수의 천재,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배계급을 우리 한국이 스스로 길러낼 것인지 아니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지가 국가 생존의 관건입니다. 둘째, 낡은 세금 제도와 복지 구조의 파괴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은 그 완벽한 AI가 수조 원의 이익을 토해낼 때 국가가 그 기계의 생산성에서 나오는 이익에 강제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 공상과학 소설 같습니까?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생존을 위해 로봇세와 AI세 도입 논의가 아주 심각하게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현실.
바로 여러분 자녀의 교육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가 10에서 15년 뒤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아이의 면접 경쟁자는 옆집에 사는 영희나 철수가 아닙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실수를 모르는 완벽한 지능 AI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고 수학 공식을 암기하게 하십니까?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광기 어린 창의력과 통제불능의 위기 속에서 판을 엎어버리는 판단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평생 AI가 내린 명령을 듣고 다니는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코웃음을 치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삼성이 또 주가 띄우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당장 3나노, 2나노 최첨단 반도체 수율도 못 잡아서 바닥을 긴다며 쩔쩔매고 있는데 무인 AI 자율공장이 단 4년 만에 가능하겠어? 이 비판 아주 예리하고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수율이 1, 2%만 흔들려도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 극도로 예민한 선단 공정에서 아직 자아가 완성되지도 않은 AI를 전적으로 믿고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함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났는지 되돌아보십시오. 1995년 아마존이 처음 조잡한 웹사이트로 인터넷에서 책을 팔기 시작했을 때 서점업계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책을 사는 미치광이가 얼마나 되겠어?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꺼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는 폭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키보드도 없는 그딴 장난감 전화기에 $500나 낼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저 두 발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인 오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AI 자율공장 역시 지금 당장은 삐걱거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리키는 뱃머리의 방향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들에겐 이 판을 끝까지 밀어붙일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아직 4년이라는 치명적인 시간이 남아있죠. 무엇보다 공포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비웃으며 잠든 이 밤에도 그들이 만든 에이전틱 AI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데이터를 집어삼키며 학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마지막 쐐기를 받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3월 1일 삼성이 세상에 툭 던지듯 선언한 것은 단순한 공장혁신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신호탄이자 제조업의 주도권을 통째로 인간의 손에서 빼앗아 AI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그 위험한 괴물을 통제할 세상의 새로운 규칙, 즉 거버넌스를 오직 자신들이 쥐고 설계하겠다는 오만하고도 거대한 룰 세팅의 선언입니다. 공장에서 인간이 지워지는 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AI가 내린 오판으로 끔찍한 사고가 났을 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AI가 만든 반도체로 구동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 무한한 지능의 목줄을 쥐고 통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삼성은 그 절대적인 답안지를 자신들이 쥐겠다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이미 참전의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 없는 지각 변동은 거대 기업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연금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목숨 걸고 선택해야 할 직업의 미래에 소름 끼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전쟁의 진짜 최전선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하게 설계한 반도체 봉쇄망이 어떻게 삼성의 계획을 뒤흔들고 목을 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두 제국의 파도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잔혹한 길이 무엇인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파도는 자비가 없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자를 덮쳐버립니다. 당신의 생존을 위한 다음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